막바지에 접어든 2016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 올 시즌은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활약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퓨처스리거들. 지금 만나보시죠. 바둑TV 명해설자에서 다시금 승부사로 돌아온 풍은아. 16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송태곤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한국물가정보의 송태곤. 올해 처음 등판한 KB 바둑리그 5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1위 박정환을 시종일관 위기에 몰아넣었지만 아쉽게 반집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다시 돌아온 11라운드에선 킥스의 주장 김지석에게 불계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세계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송태곤. 퓨처스리그로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 KB 바둑리그에 최다 출전한 퓨처스리거. 바로 정관장 황진단의 홍기표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5라운드에 처음 출전해 같은 퓨처스리거 송상훈을 격파하며 팀의 3대2 승리에 공헌하더니 6라운드에선 상대 전적 6전 전패의 조한승을 맞아 또 한 번 소중한 승점을 획득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제 몫을 톡톡히 해낸 홍기표가 초반 정관장 황진단의 독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승리 덕분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도 있습니다. 킥스의 송지훈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세 번째로 출전한 16라운드에서 신산 이창호를 반집차로 꺾는 대역전승을 거두며 킥스의 승리를 선사. 자신의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이번 시즌 다승 1위에 올라있는 송지훈, 홍기표와 송태곤 역시 탑5 안에 이름을 올리며 퓨처스리그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에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했던 퓨처스 선수들의 활약. 다음 시즌에는 바둑리그에서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성 기사들의 대결. 제1기 꽃보다 바둑여왕전 준결승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12명의 기사들이 양대 리그로 나누어 본선 대국을 펼친 결과 각조 성적 상위자 2명이 준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이슬아 4단과 김윤영 4단, 김혜민 7단과 권주리 초단이 4강에 올랐습니다. 이슬아 4단과 김윤영 4단은 상대 전적 4승 4패로 팽팽한 만큼 이번 대결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김혜민 7단과 권주리 초단의 대결은 관록과 패기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둑 팬들의 후원으로 창설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제1기 꽃보다 바둑 여왕전. 준결승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 앞에서 너와 나 단둘이 이게 바로 전국 아니겠니. 안겨볼래 내 품에 그렇게 놀고 우람하지는 않겠지만. 안녕하세요. 이소영의 남자 원펀치 원성진입니다. 바둑을 안 했을 때의 기억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 5살 때까지 기억이라 거의 없고 바둑을 시작한 이후로가 이제 저의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계속 바둑에 대한 기억만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둑은 사실 운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심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바둑은 정말 깨끗한 그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 반상 위에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운이나 이런 거로 치부하기에는 그냥 오로지 실력인 것 같아요. 네. 송아지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다들 나이가 많아져서 굉장히 좀 그런 오히려 별명이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이름도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커서는 이제 황소 삼총사라고도 불러주시고 그랬어요. 네. 주위에서 이제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제가 한창 그 사춘기 때 그런 비교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초조한 마음에 이제 바둑도 더 내 맘같이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경쟁 그런 것들이 저를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런 별명이 있는 거는 사실 좋아요. 좋은데 원펀치란 별명도 사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바둑이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한 방으로 좀 이게 계속 좀 몰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한 방의 바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가는 바둑을 두려고 하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완승 아니면 내용이 정말 좋은 바둑을 두고 싶어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좀 바둑이 안 좋다가 한 방에 역전하는 그런 식의 계속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많이 늦췄죠. 제가 그 군 훈련소에서 제가 1번이었어요, 나이가. 군대가 항상 저한테는 마음의 큰 짐이었어요. 계속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바둑이 좀 힘들어지는 게 대부분의 정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정말 마음에 계속 큰 짐이었는데 갔다 오기를 가고 나서 보니까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도 제가 또 바둑으로 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를 가서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기억나는 건 커제단과 제가 백령배 4강전에서 뒀었는데 제가 1국을 안 좋은 바둑을 이겼거든요. 역전승을 했고 2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바둑 역전패를 했어요. 4강에서 이창호 사님한테 2판을 졌거든요. 4강에서. 너무 아쉽지만 근데 그때는 실력 차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운이 좋았으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2판이 일단 2년 연속 4강을 떨어졌던 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판은 역시 삼성화재배 결승 3국이죠. 우리한테 그 바둑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역전승이 맞네요, 제가. 네, 우리 구단한테 그 바둑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네. 역전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군대에 있을 때가 군대 또 중간에 2년 동안 이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만나면서. 근데 그때도 저희 이제 그 이소영 씨가 너무 잘 기다려줬고 그런 뭐 힘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색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전화하거나 이러면 너무 항상 받아주고 군대에 있을 때가 서로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이제 바둑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바둑 팬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둑 팬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기전도 많이 만들고 오로지 바둑 팬을 위한 그런 바둑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지금 가기 위해서 또 한국견이나 이런 바둑계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더 재밌고 발전되는 바둑계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8라운드를 목전에 두고 있는 2016 KB 바둑리그. 이번 17라운드는 정규리그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2위 SK 앵크링과 3위 정관장 황진단이 17라운드 첫 경기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휴식을 갖는 정관장 황진단은 오늘이 마지막 경기. 반면 SK 앵크링은 한국물가정보와의 경기 한 번을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미 확정한 두 팀이지만 승리하는 팀은 2위, 패하는 팀은 4위가 되는 오늘 경기에 양팀 모두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놓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해온 선수는 정관장 황진단 한승주. 원성진, 강동인을 연파하며 후반기 주역으로 떠오른 한승주가 강승민을 사정없이 몰아치며 항복을 받아냈는데요. 후반기 7승 1패, 한승주가 전반기의 부진을 확실히 씻어냈습니다. 이어진 승리의 주인공은 박진솔. 정관장 황진단으로 승세가 기우는 순간이었는데요. 박진솔은 끝내기의 제왕 박영훈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펼친 끝에 박영훈의 실수를 곧바로 응징, 킬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0승 6패, 박진솔이 이번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삼지명 맞대결로 펼쳐진 장고대국에서 김명훈이 민상현을 꺾고 정관장 황진단의 승리를 일찌감치 결정짓습니다. 올 시즌을 3연패로 시작한 김명훈이 부진한 출발을 딛고 8승 5패로 정규리그를 마감합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신진서도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안성준을 물리치고 13승 1패,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12연승 신기록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낸 신진서가 최연소 다승왕 타이틀로 정규리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마지막 대국에선 이창호가 이태현에게 패하며 정관장 황진단은 무결점 승리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올 시즌 8승 8패를 기록한 이창호. 비록 시작 전 공언했던 13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팀의 중심을 잡으며 정관장 황진단을 정규리그 2위에 올려놓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쥔 정관장 황진단. 정규리그 2위를 확보했는데요. 포스코 캠텍의 경기 결과에 따라 정규리그 1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SK 앵크린에게 4대1 대승,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17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선 신한 천일영과 화성시 코리오. 이미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날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가 상위 팀 간의 순위 결정전이었다면 오늘 신한 천일영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는 정규리그 최하위를 가리는 꼴찌 결정전. 절박한 이 대결에서 이세돌과 이영구 주장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6승 5패. 이영구가 간발의 차로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세돌이 화려한 전투 스타일이라면 이영구는 수수하지만 묵직한 전투 스타일. 같은 듯 다른 두 선수의 전투 스타일이 어떤 싸움 바둑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이영구가 기상천외한 신수를 구사하며 이세돌을 당황하게 하더니 두터운 세력으로 전파를 진두지휘. 이세돌의 대마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또 좀 애매하죠. 자, 승부 예측이 변동이 있습니다. 아까 6대 4의 백 쪽이었는데 흑 쪽으로 기울었어요. 네, 백이 이쪽에서 한번 후수를 잡게 돼서 네. 네, 거기서는 확실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선취중 후행마. 정말 딱 들어맞는 장면이네요. 함부로 강력하게 자신의 스타일대로 묵직한 펀치를 휘두른 이영구가 이세돌의 대마를 함몰시키며 KO 승을 거뒀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4대1 승리. 신한 천일영을 정규리그 최하위에 밀어넣으며 화성시 코리오는 소폭 순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는 킥스와 BGF 리테일 CU의 대결.
포스트 시즌 진출이 일찌감치 좌절된 두 팀의 다소 맥빠진 경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날 중계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바둑 팬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제2곡 킥스 윤준상과 BGF 리테일 CEO 최정의 리턴 매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8라운드 두 사람의 첫 대결에서 충격적인 패배 후 삭발을 감행했다고 알려진 윤준상. 그때 깎은 머리가 채다 자라기도 전에 최정과의 리턴 매치에 나섰습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신진서의 연승 행진을 저지하고 한창 기세가 올라있던 만큼 윤준상의 우세를 점치는 이들이 다수였는데요. 형세는 초반부터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소녀장사 최정의 초반 강풍치 장면. 네. 6대 4로 살짝 최정 선수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싸움꾼 윤준상에게 맞서 최정은 유리한 형세에서도 선제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준상의 서력전은 이렇게 미뤄지고 마는데 두둑한 배짱이 돋보였던 최정이 7집반 차이로 승리하며 2016 KB리그에서 놀라운 성장을 또 한 번 증명합니다. 나쁜 여자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최정 선수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 1국부터 5국까지 모든 대국이 사전 예측을 빗나가 더욱 화제가 됐던 한판. 하위 랭커들이 분전한 결과 BGF 리테일 CEO가 킥스에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17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선 포스코 캠텍과 한국물가정보가 만났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승리하면 창단 이듬해인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될 이날. 과연 한국물가정보가 대업을 가로막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제3곡 백홍석과 변상일의 경기는 사제 대결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2012년 신안천이렴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정규리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두 선수. 돌주먹 백홍석 대 과묵한 투사 변상일이 신명나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역시 초반부터 힘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두 사람. 변상일의 집요한 공격에 스승 백홍석도 감탄과 당혹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40, 49, 50, 55, 60, 66, 70, 70 하나네요. 크기 좋네요. 좀 남네요. 네. 중반을 넘어서면서 자신의 우세로 판세가 기울자 변상일은 의외로 경기를 침착하게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갈 길 바쁜 돌주먹을 영리하게 요리한 변상일. 7대 3이 아니고 71. 네, 제가 맞췄죠, 역시. 조금 아주 조금. 예상을 뛰어넘는 냉정한 후반 진행으로 포스코 캠텍의 변상일이 백홍석에게 2집 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날 변상일의 승리 뒤엔 숨은 이야기도 있었다는데요. 사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말을 안 했습니다만 변상일 선수가 원래 오카게베라고 네. 세계 대회 선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였는데 변상일 선수가 팀 정규리그 우승을 꼭 하고 싶다고 출전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 네. 일이 있었군요. 출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네. 사실 남아줬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정규리그 우승 결정짓는 날인데 네. 저는 변상일 선수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잘 된 것 같아요. 팀의 정규리그 우승에 마지막 방점을 찍었습니다. 잘 키워준 스승의 은혜를 갚는 변상일만의 가장 확실한 방법. 청출어람을 증명하는 거겠죠? 모든 선수가 제 몫을 해내며 KB리그 10연승의 진기록을 세운 포스코 캠텍. 한국물가정보를 4대1로 물리치며 포스코 캠텍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마지막 한 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부사의 정도. 이것이 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는 신한천이렴과 BGF 리테일 CEO의 경기로 돌아옵니다.